예, 2월 19일 여러 가지 뉴스 좀 보겠습니다. 지금 먼저 보실 뉴스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먼저 볼게요. 공포와 탐욕 지수가 어,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좀 내려왔어요.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76 정도까지 갔었는데 76, 77. 근데 지금 69까지 내려왔죠. 공포와 탐욕 지수가 좀 내려오면서 약간 그 추세적으로 약간 차트도 힘을 잃은 모양새이긴 합니다. 푸콜 레이시오도 다시 만약에 상승하는 추세라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.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듯이 지금 0. 마지막 바닥 찍었을 때 0.78까지 왔었는데 만약 다시 오른다면 한 1.1에서 1.2 사이, 1.1에서 1.2 사이가 이제 인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청산할 수 있는 기회겠죠. 그때 되면 수익이 좀 날 거니까. 다음에 그 보실 뉴스는 가라앉는 경기 우려에 한국은행이 1년 반 만에 금리 인상 멈추나?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기사 왜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금리를 자꾸 동결할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가는 뉴스인데 이제 진짜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까 싶어요. 그러면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크고 또 물가가 잡히지도 않고 환율도 안정되지 않을 텐데 자신들의 바램을 자꾸 뉴스에다가 그 금리를 동결한다 이렇게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. 금리를 동결했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채권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단순히 경기가 좀 나빠진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이 전 세계적인 사이클인데 여기서 따로 논다는 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. 미국 올해 금리 인상 3차례 더. 그러니까 미국은 3차례나 더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결한다 벌써부터? 좀 약간 이상하죠. 최고 금리 5.5% 전망. 저는 5.5보다 더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. 미국이 금리를. 그 다음에 20억대 강남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5억밖에 안 해요. 5억이 넘는 것도 있겠죠. 근데 이건 이제 아주 구축을 예를 든 건데 지금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더 빨리 빠지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44.12%밖에 안 됩니다. 매매가에. 다음 보실 뉴스는 골드만삭스가 미국 금리 전망을 바꾼 이유는 저기 미국이 그 3차례 더 올릴 거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거예요. 아직까지. 그러면은 사실은 고용시장이 탄탄한 상태에서 물가가 잘 안 꺾이니까 금리를 올리겠죠.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 잡으려면 성장 둔화와 고용 악화 불가피하다.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플레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인플레 잡는 게 성장이 둔화되는 거는 감내해야 됩니다.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오르고 높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. 금감원이 리플 소송을 예의주시한답니다. 리플 보유자가 한국인 보유자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게 리플이 잘못해서 뭐 이제 뭐 상패 됐죠. 이미 미국 몇 거래소에서. 근데 이게 코인으로 인정 못 받으면은 그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. 우리나라 거래소에선 상패될 수 있습니다.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에 진심이 되어 간다. 암호화폐로 수익 내면은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. 근데 우리나라는 2025년도 이후로 밀어놨죠. 작년 자산 세수 10조 원 급강, 올해 세수도 불확실성 커. 그러니까 작년에 그 세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도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지출로 추경이나 이런 걸 해서 채권 발행해서 예산을 써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인데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도 좀 낮게 나올 겁니다.
지금 여기 감소폭이 큰 세금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저기 이런 쪽이 많이 감소폭이 크네요. 그 증권 거래세 이게 위로 가 있는 게 이 마이너스 표시예요, 마이너스 표시. 그래서 지금 자산 거래 쪽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. 증권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죠. 강남 재건축 사업장들이 모든 사업장들이 처음 계약서 쓸 때랑 또 다시 이제 이주하고 이제 막상 부시고 지으려고 할 때는 지금 공사비 증액을 엄청나게 요구하는데 기본이 다 처음 계약서 쓸 때보다 60% 이상을 하는 거예요. 시공사 선정할 때는 얘네들이 싸게 써서 내는데 계약서 다시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 사업이 이제 황금알 낳는 사업이 아니란 걸 알게 되면은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그렇게 과거처럼 프리미엄이 붙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 좀 볼게요. 코스피 차트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, 제가. 근데 이게 일봉이거든요, 일봉. 근데 지금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, 여기. 근데 여기가 하나, 둘, 이게 3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, 저는. 3산이 될 것처럼 보여요, 3산. 그래서 여자리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지요, 여기서. 근데 이번엔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전 내려올 것 같거든요. 왜냐면 금리가 미국이 3월 중순에 또 올리잖아요.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, 지금. 여기 그 과거에 코로나 때 여기서도 이땐 뭐 사실 삼산이 좀 모양이 좀 작았지요. 이렇게 하나, 둘, 헤드앤숄더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됐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. 여기서 하나, 뭐 둘, 셋 이렇게 삼산.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큰 하락장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거래량이 이게 힘이 없어요. 거래량이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우리나라로서는 뭐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 상황이고 해서 쉽지 않아 보이고, 저는 고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손실 나더라도 버티는 게 낫지 않나. 만약에 지수가 또 오른다 그러면 고버스를 추가 매수하고 뭐 그렇게 가는 게 전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. 지금 여기가 이게 아일랜드 섬이에요, 섬. 하락 섬골이죠, 하락 섬골. 그 다음에 보실 뉴스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4월부터 방류한다고 합니다. 한국의 영향은 이렇게 나왔는데, 이럴 때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하면 오르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. 이렇게 뭐 CJ 시푸드, 사조 시푸드 이런 게 또 오르는데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동원수산이라는 종목이에요. 동원수산. 이름 보이시죠? 동원수산. 동원수산이라는 종목인데,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시가총액이 작고 일단 기본적으로 거품이 안 꼈어요. 시가총액이 400억 되고 코스피예요. 코스닥도 아니고. 근데 이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. 여기가 좀 당장은 오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며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급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. 급등 이렇게. 그러면은 급등 나올 때마다 이렇게 던지세요. 이게 나중에 크게 가더라도 기본 한 40% 먹었으면은 던지는 게 낫습니다. 저는
여기서 만약에 좀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노려볼 생각이거든요. 이건 뭐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세요. 일단 뉴스에 대비해서 미리 들어가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. 뉴스 뜬다면 들어가지 마시고요. 물릴 수 있어요. 그 한 가지 또 보실 게 연준 대차대조표가 조금 감소했어요. 이게 838이잖아요. 838. 저번에 보시면 이게 2월 8일 날은 843이었어요. 이게 7일마다 나오거든요. 7일마다 나와요. 7일마다. 지금 843에서 838. 이 843, 838 의미하는 게 연준 자산이 8조 3,800억 달러로 줄었다는 얘기예요. 보유하는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한 채권이 줄었다는 거는 연준이 채권을 다시 만기 때 현금으로 바꿔왔다는 거예요. 시중에 풀린 자금 현금을 자기네 그 연준이 가져왔다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유동성은 좋아지고 시장의 유동성은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. 이거는 뭐 미세하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어요. 이렇게 연준 자산이 줄어든다는 거는.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은 주식 종목을 한번 골라서 소개하는 쪽으로 할게요. 감사합니다.